품격 있는 아재, 아지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아재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조국 전 장관 가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인권 침해 사실을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를 해달라라는 청원이 올라왔었죠. 지난 주말에 저도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참여하자고 공유를 했었는데 이게 어제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마감이 됐는데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어떻게 답변을 할지 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과연 그러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을지 관련 사항을 한번 살펴보고 영상 말미에는 관련된 국민청원 두 건을 더 추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를 해달라 이 청원은 지난달 15일에 올라왔습니다. 꼭 한 달 만인 어제 마감이 됐는데 22만 6,434명이 참여를 해서 청와대가 20만 명이 넘으면 답변을 하기 때문에 조만간 한 달 이내로 이제 청와대가 답변을 내놓겠죠. 청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조국 교수 가족 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가족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 대한 검찰의 무차별 인권 침해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철저하게 조사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라는 내용의 청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를 착수할 수 있을지 한번 보죠. 국가인권위원회는 청와대에 소속돼 있는 행정부 산하기관이 아니고 완전히 별개의 독립기관입니다. 때문에 청와대가 이 국민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더라도 이 국가인권위원회로 하여금 조사에 착수하도록 하겠다 또는 말겠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답변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와 같은 국민의 여론을 전달하겠다, 이첩하겠다 이런 정도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을 수가 있겠죠. 대신에 청와대에서는 법무부를 통해서 감찰을 하겠다 이 정도 답변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법무부가 지금 연내에 감찰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제도를 개선하려고 하자 검찰에서 지금 격하게 반발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마치 이 감찰권 행사라든지 조직 개편을 두고 법무부와 검찰이 대립하고 있는 이런 양상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법무부가 감찰을 하는 것도 쉬운 일도 아니고 바람직한 상황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이 민원을 이첩받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직권조사에 나서는 게 가장 현재로서는 바람직해 보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하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진정에 의해서 착수를 하거나 아니면 국가인권위회가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 침해나 차별 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에 착수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검찰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던 경우가 최근에도 한 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서지현 검사의 미투 사건. 서지현 검사가 검찰 간부로부터 성추행을 당했고 그 일을 문제 제기하려고 하자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라고 언론에 폭로를 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진정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진정에 의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에 착수를 했는데 검찰이 자체 조사를 한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끝까지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잠정 중단을 시켰다가 검찰이 이후에 이 성추행 당사자이자 서지현 검사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준 당사자 안태근 검사장을 기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추행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끝났고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 그래서 직권 남용 혐의로 기소를 했고 지금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 기소가 되고 나서 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중단됐던 이 조사 진정을 각하 처리해서 결국에는 종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처음으로 검찰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를 하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그런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를 끝까지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검찰이 자체 조사를 하고 결국에는 기소를 했지만 사실 검찰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진행 과정을 보면 기소 안 되고 흐지부지 넘어갈 뻔했어요. 검찰에서는 실제 당시에 성추행 조사단을 꾸려서 이 사건을 조사를 했는데 조사단의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증거를 못 찾겠다. 직권남용한 증거를 못 찾겠다라는 결론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결론이 날 뻔한 것을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면서 이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외부의 자문기구입니다. 그래서 안태근 검사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끝에 결국에는 구속기소해라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 그 결론에 따라서 마지못해서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고 당시 서지현 검사가 검찰 간부들을 고소를 했는데요.
직무유기 혐의의 전 검찰 과장, 그리고 오히려 서지영 검사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검찰 간부들을 또 고소를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경찰이 뭔가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사하기 위해서 검찰에, 검찰 조직, 검찰청사 내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검찰이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그러면은 법원이 심사를 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줄지 말지를 결정하면 되잖아요. 근데 경찰이 신청을 했는데 검찰 단계에서 아예 그냥 선을 그어버린 겁니다. 법원에 청구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역시도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여전히 지금도 이 시간에도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조사, 검찰의 수사에 맡긴다는 거는 검찰이 인권 침해 사실이 있었는지 스스로 조사를 할 수 없지요. 더더군다나 이 사건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조국 가족에 대해서 수사를 벌인 그 지휘 라인 전체에 대해서 인권 침해 사실을 조사해달라는 거기 때문에 검찰 스스로 규명을 할 수는 없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착수, 직권조사 착수가 꼭 필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더더군다나 국가인권위원회가 물론 뭐 직접 수사권이 있지는 않지만 조사를 통해서 해당 기관에 시정 권고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그 해당 기관이 어떻게 이행을 할 건지 그 결과도 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 등등의 방식으로 범죄 혐의가 발견이 될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개시를 의뢰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최근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인권위 관계자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안의 중대성, 조사 가능성,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필요하다면 검찰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일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다만 아직 인권위 내부적으로 논의는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청와대가 어떤 식으로든 이제 답변을 내놓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여러분의 의견을, 국민들의 여론을 전달하겠다 또는 이첩하겠다라는 방식으로라도 답변을 내놓으면 국가인권위원회가 그걸 통해서 또는 인지를 통해서 직권으로 조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물려서 국민청원 2건을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영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는 김인수 변호사가 국민청원을 올렸어요. 검찰 피해자 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주세요라는 국민청원인데 김인수 변호사가 누구냐면 최근에 이 대한민국 검찰을 국제형사재판소에 고발한 분입니다. 이분이 고발한 사유는 뭐냐면 검찰이 조국 가족과 그 주변 사람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반인권, 반인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런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라든지 조국 장관의 동생이라든지 이분들이 건강 상태가 여러모로 지금 안 좋은 상황인데 지금 구치소에 가둬놓고 있는 상태잖아요. 구속 상태잖아요. 그리고 병원 검사,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신체적 고문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이렇게 구속 상태로 수사를 계속하면서 딸에 대해서는 지금 공범으로 적시를 해놨고요. 그리고 아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지금도 수사 중이라고 하고 있고 또 어머니마저도 소환 조사를 할 것처럼 이렇게 뉘앙스를 계속 풍기고 있죠. 이것은 정신적 고문에 해당이 된다. 이 가족, 일가족 인질극을 벌이면서 사실상 정신적으로 고문을 하고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국제형사재판소에 반인권, 반인륜 범죄로 고발을 해놓은 그런 분입니다. 이 김인수 변호사가 올린 국민청원은 11월 4일에 올렸습니다. 12월 4일까지 한 달 기간 동안의 청원 동참이 가능한데요. 현재는 3만 5천여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기간하고 지금 따져보면 전체 기간 중에 3분의 2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 3만 5천여 명이니까 남은 기간 중에 부지런히 해야 20만 명을 아마 돌파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분의 주장은 이 청원의 내용은 청와대나 국회의 직속기구로 검찰 피해자 조사위원회를 설치해야 된다. 그리고 이 검찰 피해 조사위원회 위원은 판검사 출신은 제외한 외부인으로 구성을 해서 피해자들의 과거 사건을 전수조사하자. 어렵고 힘들고 오래 걸리는 일이지만 꼭 필요하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 링크도 제가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들어가서 참여를 해보시고요. 또 하나 제가 2가지 청원을 소개해드린다고 했잖아요. 또 하나의 청원은
계엄령 문건 수사와 관련해서 윤석열 검찰청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라는 청원입니다. 이거는 이달 23일까지 마감이거든요. 며칠 안 남았는데 지금 16만 7천 명 가량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만 3천 명 정도가 지금 부족한 상황이에요. 이분의 청원 요지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했던 계엄령에 대한 수사가 엉망으로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했으며 책임이 없다는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청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라는 청원 요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청원 링크를 설명란과 고정 댓글란에 두 개의 링크를 같이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참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 하시는 분들은 아직 구독을 안 하시는 분은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여기 조그맣게 무료 구독 여기를 누르시면 구독 버튼을 바로 누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영상이 올라올 때 또는 실시간 방송으로 시작할 때 바로 알림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 모양 알림 버튼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